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는 종이 은하고요. 은 ETF하고 그다음에 KM 그리고 동구 바이오제약 그리고 다우 인버스 2배짜리 그러니까 신한 인버스 2배짜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손해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좀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뭐 이게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제 미국, 유럽은 좀 약보합인 상태고 미국이 한 2% 이건 선물 기준입니다. 지금 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인베스팅닷컴 들어가면 핸드폰으로 볼 때는 포트폴리오 주요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어제 은하고 금이 올랐습니다. 중국은 휴장이었고요. 전에 한 거니까 우리하고 일본은 올랐고 좀 특이했단 말이죠. 미국 시장 빠지는 게. 이게 지금 확진자 수 일별 그래프 아니겠습니까? 미국이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빠졌다고 뭐 말은 그렇게 나옵니다. 뭐 이유를 갖다 붙이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기준은 25일 기준이었겠죠. 그러면 이때부터 저점이 낮아졌죠. 그래프로 보자고 그러면. 그래서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늘어나는 거는. 왜냐하면 이때 락다운, 샷다운 해제됐죠. 그리고 나서 또 뭐 시위 있었죠. 왜냐하면 보통 한 2, 3주 걸리니까. 그러면 이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빠졌다고 하여튼 이유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 영향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요거는 지금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거든요. 이제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되겠으나 중국은 많이 잡혔죠. 그래서 아마 좀 대비된다고 보이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자 그러면 중국은 이때 5천 갔다가 2015년도죠. 5천 갔다가 이제 쭉 빠졌다가 이제 2,500에서 한 3,500 사이 가두리로 갇혀 있는 거죠. 얘네들도. 근데 주가 모양, 그래프 모양, 기술적으로 한번 모양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중국은. 오실레이터도 양으로 나왔고요. 여기 그때 장대 양봉 나온 다음에 21선을 안 깨고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타면서 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모양이 괜찮아요. 그러면 저는 왜 다우를 인버스를 지금도 갖고 있냐면 저는 이게 A, B, C로 빠진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낙폭에 대해서 38.2% 이때 22,500대 인버스를 샀고요. ETF를. 그 다음에 61.8% 이따가 25,200 그래서 500 정도 그때 또 더 추가로 하방으로 걸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25,000에 했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는 겁니다. 일봉상 보면 이 오실레이터는 이때 벌써 음의 기운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21선 때 닿았다가 도치들 다 무너지고 나오고 특이한 거는 이때 장대 음봉 저가를 지금 어제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21선 밑으로 지금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기가 좀 만만치 않아요. 그만한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오히려 나스닥은 더 나아요. 제가 보기에 다우보다는 아직 21선에 걸쳐있는데 이제 봐야 되겠으나 이거는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와 이 언택트 관련주들이 다 나스닥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다우는 굴뚝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한번 상황을 볼게요. 그냥 제가 지표 같은 거 그냥 말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실업률이 이 일이 터지기 전에 완전 고용이었습니다. 3.5% 정도 됐었죠. 그게 이제 13%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지금 병이 이게 2차가 아니라 지금 1차에서 이제 파산 기업이 지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조금씩. 조금씩이 아니죠. 많이 늘어났죠. 그 지표는 뭐 다음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지 할 텐데. 그럼 이게 분명히 고용 악화되고 소비 둔화되는 거는 뭐 안 봐도 뻔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오른 이유가 2008년도 때 서프라임 때 QE 1, 2, 3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조 달러를 한 5, 6년 거쳐서 풀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른 거죠. 뭐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나 그런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해서 다 소각시키고. 근데 이거를 지금 3개월 동안 3조 달러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증시로 유입이 돼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스닥이 예를 들어서 신고가가 나오려고 그러면 물론 이제 유동성이고 이제 돈지랄이니까 병이 잠잠해지고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고 그리고 실업률이나 뭐 소비 뭐 경제 이런 게 완전히 돼야지 이런 주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꺾인다고 봐요. 특히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거는 세 가지죠. 연준이 쓸 수 있는 거는. 뭐 첫째는 뭡니까? 뭐 YCC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뭐 일드 커브 뭐 컨트롤 이래가지고 결국은 돈은 풀어서 장기 국채를 매입해서 제로 베이스로 가겠다는 거네. 장기 국채가. 그래서 국채 수익률 곡선을 조정을 해서 자금 운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죠. 그리고 또 일본 하듯이 채권뿐만 아니고 주식까지 매입을 하겠죠. 뭐 ETF를 통해서.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연준에서. 주가가 폭락을 해야지만 이런 조치들을 취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만. 그러면 저는 그때 또 주가 또 오른다고 봐요. 그때 가서. 뭐 주식까지 사주겠다는데.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많이 돈을 풀고 지금 7월달 끝나면 또 그거 어떻게 합니까? 또 돈 줘야죠. 지금 월급 주듯이 이제 국민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당연히 아니지만 인플레가 안 일어날까요? 그렇게 돈을 얼마까지 갈래나 이거 이빠이 하면 10조 갈래나? 그럼 어느 시점에서 인플레 발생하고 그럼 물가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하고 그럼 부채 폭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달러 가치는 완전히 훼손되는 건데 그러면 뭐 병으로 인해서 뭐 정치인들이야 뭐, 네? 뭐 약도 개발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앞으로는 뭐 락다운 안 한다고 그러는데 상황이 되면 또 하는 거예요.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이 조짐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죠. 이 여러 가지로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유럽하고 아시아 중에서 우리 저기 뭐 중국, 한국, 뭐 대만 뭐
하여튼 뭐 이런 데는 지금 많이 꺾였단 말이죠. 완전히 꺾여서 지금 완만하게 또 내지는 완만한 상승이나 뭐 그 정도 머물러 있는데 지금 크게 늘어나는 데가 미국, 브라질, 인도란 말이죠. 그럼 과거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수준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는 저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근래 와서 이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모양들이 바뀌는 거지. 과거에 뭐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는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최고 수준의 글로벌 스탠다드 아닙니까, 미국이. 근데 지금 브라질, 인도하고 같이 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도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없죠. 현재로서는. 그럼 세계 최대 강국이 뭡니까? 우선 경제력이 바탕이 되고 또 뭐 군사력도 마찬가지고. 그게 최고 수준에 있고 그다음에 체제의 우월성이 있겠죠. 뭐 사회 도덕적 수준, 뭐 문화 예술. 그리고 가진 자가 베푼단 말이죠. 그래야지 그 우월성을 인정하고 추종을 하는 건데 지금 이 대통령 된다부터는 완전히 이거는 체제 우월성은 거의 사라졌잖아요. 그냥 돈 하면서 뭐 전 세계를 상대로 하니 거기서부터 좀 미국 사회가 여러 가지로 사실 서프라임도 미국에서 발생을 한 거잖아요. 2008년도 때. 그때 중국을 잡았어야죠. 그때 못 잡았잖아요. 그거 때문에. 그리고 돈을 찍어내서 돈을 풀어서 해결했단 말이죠. 기초통화국이니까. 그 우월한 지위로. 저는 2020년도부터 이 병이 오기 전서부터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위험이 온다고 늘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서 제가 금과은을 산 건데, 특히 은을 많이 산 건데. 근데 이 병이 오니까 여기다가 해가지고 다 쓸어버린 건데. 그러니까 서서히 저는 미국이 잘못될 거로 봤는데 이게 오니까 크게 해서 하여튼 요 위기는, 경제적 위기는 한 단계는 넘은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은 봐야 되겠죠. 지금 이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이렇게 큰 국가의 환란이랄까? 이런 게 왔을 때는 조금 자유를 통제하는 사회가 그 순간을 넘기기가 쉽죠. 옳고 그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참 슬기롭게 잘 대처를 했죠.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우리는 락다운 안 했잖아요. 샷다운만 조금 했을 뿐이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마스크, 한여름 지금도 마스크 쓰고 조심조심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은 이제 워낙 이제 개인 자유가 발달한 나라고, 뭐 그거야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이 정치적으로나 뭐 해가지고 마스크에도 뭐 정책을 씌우고, 그리고 원래 시스템이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병에 걸린 사람을 추적하고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이 추적하는 게 자유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퍼지면은 샷다운이나 락다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은 개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하나는. 근데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는 상황에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인종 갈등 문제 나오죠.
뭐 주가는 막 뭐 신고가 났다 보니까 빈부격차 나오지. 갈등 생기지. 거기다 대고 또 지도자는 트위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계속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막 그런 거를 조장을 하지.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거기다가 또 총기까지 허용되지. 그러니까 특이한 게 브라질이나 미국 대통령이 이 병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그냥 우습게 대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이나 그 조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지도자가 어떻게 해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그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 이게 지금 쉽게 이 병이 잡힐 수가 없어요, 미국은. 왜? 거기다 유세까지 하잖아요, 지금. 대중을 상대로.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레임덕까지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을 만든 경우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 우르르 데리고 가서 뭐 국방부 장관이든 뭐 참모총장이든 뭐 사진 찍고 뭐 교회 성경 흔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반발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닌데 잘못 갔다. 이럴 줄 몰랐다. 백악관에 데리고 있던 존 볼튼은 뭐 나 그 인간 또 희한한 인간이네 진짜. 어떻게 국가의 기밀사항을 막 그렇게 막 하지? 이런 자유는 자유가 아니야. 이거는 한 50년, 100년 지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트럼프는 또 조카 딸이 또 책을 또 낸다고 하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중국이 미중 무역 합의 이거 안 지킬 수 있어요. 분위기 보고 이제 간 봤는데 얘들은 만만 뒤져 이제. 그러면 뭐 저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금강은을 사야 돼요. 왜? 미국을 대체할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아니래도 달러가 무슨 뭐 위상이 흔들린다. 그럼 뭐 위안화로 결제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유로화로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왜? 아니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기생충 같은 영화도 상영을 안 하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를 모델로 해서 무슨 뭐 그건 아니죠. 뭐 유로는 뭐 마이너스 금리에 뭐 쟤네들 돈 찍어낸 거는 뭐 미국보다 더 찍어낸 애들인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아 진짜 돈 금과 은을 사야죠. 그러니까 또 인플레도 자산 버블이 일어날 텐데, 저 같으면 미국 주식 뭐 다는 아니더라도 저는 나스닥에 있는 우량 뭐 최고 주식이면 모를까 굴뚝주들이 살아남을까? 내가 보면 올 하반기 되면 마구 파산 나올 텐데, 그럼 나 일정 부분 팔아서 금하고 은 살 텐데. 아, 저래면 그럽니다. 저래면 뭐 시간 되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시간 되면 뭐 미국 증시 얘기하고 운에 대해서 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